액티언이 지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액티언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스포티지 출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스포티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조금 헤드램프도 그렇고 이 외관에 있는 형상도 그렇고 완성형의 느낌이 나죠? 맞습니다. 액티언이 지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액티언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스포티지 출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략 예상으로는 10월 달쯤에 이 기아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최근에 액티언과 스포티지 두 대를 비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의 스포티지와 액티언을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액티언이 조금 더 가격이 비쌌어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기아 스포티지 역시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야, 스포티지를 사야 되나 액티언을 사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스포티지야 워낙 이 경쟁 모델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또 1등 압도적인 1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성만 조금만 더 좋아지면 잘 팔리겠죠. 자, 그래서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격이 이게 너무 많이 인상이 되니까 차라리 이전에 이제 현행 모델 있죠. 현행 모델이 재고 남았을 때 할인을 받아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포티지도 분명히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재고를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겠죠? 재고를 해서 조금 더 뭔가 합리적으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신형보다는 이전 현 모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합리적으로 차를 사고 싶다, 비교하고 싶다, 참외부로 연락 주시면 차 구매에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오를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투싼이 페이스리프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스포티지 잘 팔리거든요. 근데 이 잘 팔리는 스포티지가 디자인도 예쁘게 나오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된다, 상품성까지 좋아진다, 이러면은 가격이 과연 얼마에 나오냐. K8이 한 300만 원 정도 올라간 거를 감안을 한다면 적게는 100에서 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대략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K8과 달리 스포티지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100만 원 중반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가격이 인상이 되겠지만 그동안 조금 아쉬움으로 지적됐었던 옵션들이 되게 좋아질 예정이에요. 왜냐면 투싼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되면서 옵션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포티지도 굉장히 좋아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투싼에 들어가 있었던 옵션들도 당연히 들어가고 투싼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옵션들도 스포티지에 적용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적용될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보면 어때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딱 보이죠? DRL도 딱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이 느낌이 소렌토 카니발과 같은 통일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릴 디자인도 달라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현행 스포티지는 어때요? 약간 이 DRL도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릴 디자인도 이 DRL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안으로 좀 모이는 화살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세로형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그릴 역시도 약간은 뭔가 좀 그래비티? 그릴의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게다가 헤드램프가 좌우측에 세로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차가 한층 더 커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딱 실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현행 스포티지가 뭔가 좀 개성이 있는 디자인이었다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스포티지의 디자인은 누가 봐도 호불호가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많은 소비자분들이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통일된 디자인이기 때문이에요. 소렌토나 카니발에서 보여줬었던 이 디자인이 스포티지에 적용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딱 봤을 때는 예쁘다, 뭐 이제 익숙하다 라는 인식이 가장 크다고 느껴지는 거죠.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소렌토나 카니발 보면 어때요? 비슷한 느낌이 있긴 있지만 다르죠. 그거는 차 사이즈 때문에 그래요. 소렌토보다는 카니발이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도 사뭇 느낌이 다른 겁니다. 스포티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딱 지금 보면은 위장막에 가려져 있지만 뉴욕 맘모스님이 예상한 이 디자인만 봐도 어때요? 뭔가 소렌토와 카니발과 다르죠? 좀 더 스포티해요. 뭔가 좀 더 역동적인 느낌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차 자체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평한 느낌을 주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이런 굴곡들과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런 스포티한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는데요. 요 그릴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현행 스포티지가 굉장히 스포티하거든요. 그런 느낌들을 페이스리프트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통일된 디자인을 보여줄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옵션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스포티지 차주분들이 좀 원했던 옵션들이 뭐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투싼에는 어때요? 들어가 있죠. 현행 스포티지는 어때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뭐 가려져 있죠? 왜 가려놨을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가려놓은 거예요. 스포티지도 마찬가지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빌트인 캠 2, 기존에는 빌트인 캠 1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빌트인 캠 2로 들어가고 디지털 키 2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행 스포티지는 CCNC가 아니었어요. 기존 오래전에 사용했었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CCNC로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CCNC로 들어가면 뭐가 좋냐?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무선 업데이트도 되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사용하는 것도 간단한 거죠. 자, 이렇게 옵션 놓고 보면 야, 현행 스포티지가 빌트인 캠 1이고 CCNC도 아니었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스포티지가 나온 시점이 좀 오래됐고 또 하나 우리가 충격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자동차의 이제 개발 속도,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에는 HD2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투싼이나 소나타나 뭐 K5는 HD1인데 HD2가 들어간다? 물론 그러면 엄청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싼이 있기 때문에 이 스포티지에만 HD2를 넣어주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HD1이랑 HD2는 생각보다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좀 그 직선 도로가 아니라 약간 차선이 이렇게 좀 굴곡진 이런 데서는 차를 잡아주는 느낌이 많이 다른 거죠. 게다가 이 요즘 현대 기아차가 나오면 좀 더 새로워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죠. 앰비언트 라이트도 기존 스포티지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신형 역시도 앰비언트 무드등이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갈 예정이라 합니다. 뭐 GB70에도 그랬고 뭐 최근에 나왔었던 또 뭐였냐? 차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뭐 나왔더라? 뭐 웬만한 나왔던 차들 대부분 이제 앰비언트가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갔죠. 스포티지 역시도 화려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실내 디자인이 지금도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고 이 다이얼 방식의 기어가 들어가 있고 뭐 터치 공조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이런 큰 틀에서 실내 레이아웃은 바뀌지가 않아요. 뭔가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앰비언트 무드 등이 좀 화려하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실내 시트나 이런 조합들 있죠. 이런 것들이 새로워질 예정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 기아에 나오는 차들을 보면 어때요? 실내 가죽 조합이라든지 외장 컬러의 조합이 되게 화려하게 나오거든요. 당연하게도 스포티지에도 이런 화려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한 가지 제가 조금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최근에 K8이 나오면서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와 다이나믹 에스코트 라이트가 들어갔죠. 문을 열고 닫았을 때 DRL이 화려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물론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DRL이 나올 만한 부분들이 없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차급을 생각을 한다면 K8은 가격대가 좀 비싼 차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나 다이나믹 에스코트를 넣어주긴 했지만 스포티지에는 안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욕심을 좀 내자면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있네요. 자, 이거 뭐야? 왜 이거 루프렉 어디 갔어? 할 수 있지만 얘는 이제 테스트하고 옵션이 이제 좀 딱 휠 보면 알겠잖아요. 옵션이 많이 빠지긴 차기 때문에 요 루프렉이 없는 거죠. 자, 후면부의 변화는 크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소렌토를 예를 들어볼까요? 소렌토도 보면 어때요?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거의 변경된 게 없습니다. 기존에 나눠져 있었던 테일램프가 이 위에 부분만 살짝 붙고, 게다가 전면에 있는 DRL처럼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요 포인트가 들어간 게 전부죠. 마찬가지로 스포티지도 이 테일램프의 형상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안쪽에 있는 디테일이 조금 더 바뀔 예정이에요. 기존에는 이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가 들어갔다면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위쪽으로 기역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 약간 느낌이 테슬라 그 모델 3 하이랜더 있잖아요.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하긴 해요. 제가 이전에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보여드리면서 테일램프 안쪽에 있는 디테일만 바뀐다,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먼저 알려드렸잖아요. 요 화살표 모양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 요 끝에 화살표 모양 들어가고, 요 밑에도 이런 식으로 디귿자 형태로 들어갈 텐데, 요거 아마 실제로 나오면은 굉장히 예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행도 이쁘기는 한데 통일된 디자인이 들어가면 훨씬 더 안정감을 좀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테일램프도 예쁠 것 같고, 뭐 디퓨저 디자인이라든지 범퍼 형상도 뭐 그 드라마틱하게 변경된 건 아닌데, 기존에는 좀 더 우락부락하고 뭔가 좀 더 엣지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범퍼 형상의 느낌도 좀 정리되는, 좀 깔끔하게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외적으로는 이 후면부의 디자인은 크게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의 완성형을 보여드렸어요. 물론 얘는 조금 보면 숏바디 모델이에요. 유럽 수출형 모델이기 때문에 살짝 이 뒤에가 짧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좀 더 커요. 그러니까 롱바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얘는 좀 짧은 숏바디고, 우리나라는 이제 롱바디로 나온 스포티지가 이제 판매가 될 예정이죠. 근데 이 스포티지가 10월 달에 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액티언과 투싼, 스포티지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있네요. 르노 그랑 콜레오스,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은 재미난 4파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좀 애매한 게, 액티언이랑 그랑 콜레오스는 뭐 산타페 소렌토랑 씨발 손 이렇게 됐냐? 저 그거 아닙니다. 저 진짜 유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모자이크 해주세요. 그거 했을 때. 스포티지는 자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랴부랴 좀 더 먼저 출시를 해가지고 신차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데, 스포티지도 완성된 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출시하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출시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출시 계획을 좀 따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10월 달에 스포티지가 나온다면 과연 이전과 마찬가지로 잘 판매가 될 건지, 물론 저는 잘 팔릴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상품성으로도 그렇고 스포티지에 이길 만한 차가 많이 없기는 해요. 여기서 관건은 가격이겠죠. 미친 척하고 막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버리면 조금 문턱이 좀 이렇게 허드라인에 올라가가지고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면은 지금처럼 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스포티지 공개가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파몰에 포켓몬이 찾아왔어요. 요즘 포켓몬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파몰에도 포켓몬 피규어 방향제가 입점하였습니다. 이거는 촬영용 방향제이기도 하지만 피규어 방향제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피규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피규어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엄청난데요. 메타몽, 마자용이랑 얘는 프린, 거치대인데 거치대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요. 뽑아서 송풍구에 거치를 하셔도 됩니다. 밑에 스티커가 있는데 떼서 이렇게 착 붙이셔서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요거를 착 넣어주시고, 얘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은 짜잔, 완료. 19,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켓몬이 4마리 있지만 전설의 포켓몬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향도 대박, 퀄리티도 대박, 가격도 대박.